타오바오의 해당 상품의 상세 페이지 화면입니다. 해당 상세 페이지 URL 주소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셀러그릿 상품 수집 메뉴 화면에서 수집 URL 칸에 방금 복사한 URL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상품 그룹명에는 인테리어 용품으로 할게요. 상품 그룹명은 셀러가 셀러그릿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구분하기 위한 일종의 메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대략적으로 상품 카테고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는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연습용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은 모두 끝났습니다. 아래 수집 시작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수집이 시작됐다는 팝업이 뜨네요. 다시 대시보드로 가서 대시보드 화면 좌측 하단에 수집 기록을 보면 방금 저희가 수집한 인테리어 용품 기록이 보이고 요청 개수는 1이라고 표시가 되고 아직 수집 중이라 성공 개수는 0으로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집 기록 우측 상단에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 성공 개수 1이 되어 있네요. 상세 기록을 클릭하면 우리가 수집하기 위해 입력한 정보가 확인이 됩니다. 만약 수집 실패 시 실패 사유도 이곳에 표시가 되겠죠. 보통 상품을 수집하는데 해당 해외 쇼핑몰의 트래픽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5에서 10초가량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러그릿 상품 수집, 대량 수집을 체크합니다. 해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검색된 결과 화면을 URL을 복사해 줍니다. 상품 그룹명에 모래멍 대량 수집이라고 적을게요. 수집 URL에는 방금 해당 키워드로 조회한 검색 결과 URL을 입력해 줍니다. 검색을 클릭하면 방금 타오바오에서 조회한 검색 결과 상품들이 셀러그릿으로 불러와지고 우리가 상품을 선택하고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 후 수집하기를 눌러주세요. 다시 대시보드로 들어가서 수집 기록에서 새로 고침을 하고 수집했던 상품이 모두 정상 수집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수집 상품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수집 기록에서 수집 성공이 된 것을 확인하면 좌측 세 번째 메뉴인 수집 상품 관리를 클릭합니다. 수집 상품 관리 화면에 방금 우리가 수집했던 상품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제목 또한 보이는 것처럼 자동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등록 상품 아이디를 클릭하면 해당 수집 상품의 해외 쇼핑몰 상세 페이지로 접속도 가능합니다. 하단에 자동 번역된 제목을 바로 수정, 변경도 가능하고 수집된 해외 쇼핑몰이 표시가 되고 원가도 표시가 됩니다. 기본 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해외 쇼핑몰에서 수집한 상품의 기본 정보를 간단히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뜨고 상품명이라던가 가격 그리고 메인 이미지 즉 썸네일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삭제도 가능합니다. 기본 정보 옆에 상세 페이지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상품의 해외 쇼핑몰 상세 페이지 이미지가 셀러그릿으로 불러와 그대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동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일일이 해당 상세 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간편하게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버튼을 클릭해서 간단한 상세 페이지 가공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세 페이지 내에 텍스트 입력이 가능하고요. 추가 이미지 삽입도 가능하고 각각의 이미지의 색감 보정도 가능합니다. 포토샵만큼의 기능까지는 아니겠지만 상세 페이지 가공에 필요한 기본적인 툴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셀러그릿 상세 페이지 편집 기능을 이용해 간단한 상세 페이지 가공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미지에 있는 외국어 번역의 경우 유료 등급부터 사용이 가능한데 간단히 사용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를 선택하고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미지 번역 편집기 창이 뜹니다. 해당 중국어를 번역하거나 제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번역된 이미지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어서 재가공해주면 단순히 중국어로 고객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상품 구매에 있어서 소구 포인트를 높일 수 있겠죠. 남겨져 있는 얼룩 같은 잔상 제거도 가능하고요. 문구가 어색해서 텍스트를 아예 지우고 싶다면 영역 제거나 전체 제거로 글자 제거도 가능합니다. 해당 상세 이미지 가공이 끝났다면 저장을 클릭하고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 방금 작업한 이미지를 불러와 주시고요. 우측 하단에 이미지 번역 적용을 클릭하면 우리가 작업한 내용이 해당 상품의 전체 상세 페이지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들도 동일하게 이미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상세 페이지에 가공 작업을 마쳤다면 우측 상단에 저장을 클릭하시고 가공된 상세 페이지의 내용을 저장합니다. 상세 페이지 가공까지 끝마쳤다면 바로 옆에 옵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수집한 옵션 상품이 자동으로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 옵션 종류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일일이 옵션 이미지를 따로 저장하고 옵션명도 번역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편하게 옵션과 제목명을 불러와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을 체크해 주시고 상품 리스트 상단에 가격 설정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마진율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판매 가격 계산이 가능한 창이 뜨고요. 한 개 마켓뿐만 아니라 쿠팡이나 옥션 등 각각의 마켓별로 판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기본으로 마진가를 입력하면 나머지 오픈마켓도 자동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계산할 필요가 없이 빠르고 편리하겠죠. 가격 설정 창 상단 좌측에는 현재 미국과 중국 환율을 실시간으로 받아오고 있고 여러분도 별도 네이버에서 환율을 검색하실 필요 없이 가격 설정 창의 환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옆에 실제 적용하고자 하는 환율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마진율 계산기의 환율 입력 부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190원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마진 부분은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 3%, 카드 수수료 3%, 그리고 셀러의 마진을 모두 녹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셀러의 마진을 대략 30%라고 책정을 했을 때 1위 구매 원가이기 때문에 마켓 및 카드 수수료를 포함해서 넉넉하게 40%의 마진율이라고 책정을 하면 1.4라고 입력해 주시면 카드 수수료와 마켓 수수료 포함 원가 대비 40%의 마진율이 적용이 됩니다. 추가비에는 마진율 계산기에서의 배대지 비용인 국제 배송비와 국내 착불비, 그리고 관세 등을 예상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송비에는 마진율 계산기의 고객 부담 택배비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배송일 경우에는 0을 입력해 주시고 유료 배송일 경우에는 유료 배송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0을 입력하게 되면 온라인 마켓에 무료 배송이라는 표시가 되고요. 비용을 입력하면 해당 유료 배송 비용이 상세 페이지에 표시가 됩니다. 저는 유료 배송이라는 가정하에 3,000원을 입력할게요. 다음으로 교환 반품 비용은 실제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반품이나 교환을 원할 시 배송 및 수거 비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해외 배송의 경우에는 물건 부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해외에서 직접 반송을 하거나 아니면 셀러가 수거를 하더라도 국제 배송비에 대한 반품 비용이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반품 비용과는 다르게 조금 높게 비용 책정을 해야 되겠죠. 그 아래 다른 마켓들은 기본 수수료율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만 연동을 했기 때문에 무시하도록 할게요.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럼 성공했다는 창이 뜨면서 수집 상품 관리에 상품 리스트에 판매가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가가 이렇게 책정된 것은 옵션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옵션 정보에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외 쇼핑몰 상세 페이지가 옵션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옵션별로 셀러 그릿이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옵션 가격까지 계산을 해줍니다. 이것을 수동으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엑셀이나 계산기를 직접 계산해서 옵션가를 각각 책정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손 하나 대지 않고 옵션 가격까지 가격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셀러의 시간이 많이 절약되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가격 설정까지 마쳤다면 이제 검색이 잘 되어 노출될 수 있도록 하위 세부 키워드를 입력해야 할 차례입니다. 세부 키워드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제목 외에 연관 키워드를 상품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고객이 상품을 조회 시 제목뿐 아니라 하위 세부 키워드로도 상품 노출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방금 우리가 가격 설정을 완료했고 태그 미설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셀러 그릿 설정할 때 네이버 키워드 도구와 연동을 했었죠. 네이버에서 경쟁력 있는 연관 키워드를 이용해서 세부 하위 키워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설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해 봅시다. 이 상품 키워드가 모래멍, 샌드아트, 모래시계였죠. 한꺼번에 핵심 키워드를 입력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관련 키워드를 하나씩 입력해서 키워드 조회도 가능합니다. 경쟁 강도 순으로 조회도 가능하고요. 저는 키워드를 따로따로 입력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연관된 검색어를 최대 10개까지 선택해서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입력된 세부 하위 키워드는 기본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리스트에서 태그 설정 완료, 가격 설정 완료가 되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전송해서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품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상품 업로드 창이 뜨면 해당 상품의 카테고리를 먼저 선택해 줍니다. 직접 선택을 클릭해 주세요.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 맞게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셔야 쇼핑몰의 해당 상품 카테고리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해당 상품군에 속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모래멍은 인테리어 소품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동일한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저장을 클릭하시면 마켓 카테고리 지정이 완료됩니다. 방금 설정한 카테고리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만 연동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누르면 우리가 연동한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가 보이고 선택 후 상품 등록을 해줍니다. 대시보드로 들어가서 업로드 기록을 보면 요청 개수를 통해서 방금 작업한 마켓에 전송한 작업 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우측 세로 고침을 누르면 최종 성공 개수가 1로 바뀌면서 최종 업로드 성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